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예상되었던 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는 2.5%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금리를 0.25% 올릴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었던 만큼 주식시장에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던 상황이기에 오늘 시장의 상승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차트를 보시면 작년 7월에만 해도 0.5%였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2%나 올랐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금통위 금리 발표에서 4번 연속으로 금리를 올려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준금리를 보시면 이미 지난달 7월의 금리 인상으로 2.5%까지 올라왔으며, 이제 다음 달 9월에 있을 미 연준의 FOMC 미팅에서 0.5%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다시 미국의 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이 가파르게 상승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원재료 수입 물가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국내의 물가 또한 계속해서 더 올라가게 되겠죠. 또한 환율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는 주식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라서 함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환율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다음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음 금통위 미팅인 10월에 미국을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연말까지는 지금보다도 적어도 최소 0.5%포인트 이상은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작년과 재작년에 영끌로 무리하게 집을 샀거나 투자를 했던 분들 중에서 자금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2030 세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매월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신 분들은 과연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매달 내야 할 이자도 정말 상상 초월로 올라가고 있을 텐데, 과연 이거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보면 완전 거래 절벽이고, 거래가 되는 것도 급매물로 나온 물건들만 간간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이미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은 영끌로 매수를 했던 2030 세대들이 이거를 결국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연말에 가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호가를 크게 낮추면서 결국 급매로 너도 나도 던져버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경기를 부러뜨려 버리고자 하는 미국을 필두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내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전 세계 경제가 좀 정상화로 돌아가는 국면으로 확실하게 들어가 주어야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 편히 투자에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오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심란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슈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워낙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투자에 있어서 최대한 방어적으로 경기 침체를 대비하며 경기 방어적인 투자에 집중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의 하락장 속에서 손실 구간에 있기는 하지만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잘 방어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이번에 무시무시한 하락장에서 부러지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잘 대응을 해 나가며 다음 강세장에서 큰 성과를 내볼 수 있도록 투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주식시장의 차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 하락 추세선 하단부를 아래로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 이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위에 상단부로 수렴을 하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최근 방송에서는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 위에 상단부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저항을 받고 하락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꺾이고 있는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를 않고 오히려 더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 이 바닥을 완전히 하락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베어마켓 약세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하락 조정 구간은 바닥을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세가 예상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 짧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이 위에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가 구조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 적어도 약세장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하락 조정이 조금 더 깊으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중장기적인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려나가는 변곡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상했던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와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디 예상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 주면서 곧 강세장으로 시장이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볼 첫 번째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일단 이번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주가는 추세상 바닥 구간에서 변곡점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에 이제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CJ 대한통운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CJ 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표 물류 기업인데 최근에 물류하면 풀필먼트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네이버와 CJ 대한통운이 물류 제휴를 맺으면서 물류사들 모두 풀필먼트 센터 확충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필먼트라는 개념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위의 단계가 기존의 택배 과정이고 이 아래가 풀필먼트 과정인데, 풀필먼트 과정에서는 위에 보이시는 2번, 3번, 4번 이 단계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서 풀필먼트 센터에서 처리가 됨으로써 기존 물류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상품을 배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풀필먼트 시스템에서는 상품을 보관하고 배송하고 재고관리 그리고 환불 교환까지도 이 풀필먼트 센터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고객사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품과 상품의 기획과 마케팅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되면서 현재 풀필먼트를 이용하는 고객사들도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 풀필먼트가 CJ 대한통운의 실적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28%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35% 늘어나며 실적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년도 올해 연간이익은 2,241억 원이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주가는 연간이익 대비해서 퍼가 1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 13배라는 수치는 절대적 기준에서는 조금은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과거에 CJ 대한통운이 받아왔던 퍼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최소 30배 이상에서 많게는 80배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시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온 기업으로 현재 퍼 13배 정도는 주가가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26% 정도로 조금 높지만 유보율이 3,200%가 넘을 정도로 높고 이렇게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특히 CJ 대한통운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물류 시장도 빠르게 개척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성장세는 이렇게 증권사 전망치처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시장의 하락장 속에서 주가가 빠져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현재 이렇게 위에 아래 이 정도 추세 밴드 안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여 왔으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이제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현재 워낙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하락을 이 아래로 이렇게 이어간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꾸준하게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단기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지난주부터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점이 매수 접근을 시작해 보기에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하니까 혹시 매수 접근을 해보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공부해볼 종목은 앞서 본 CJ 대한통운과도 연관성이 깊은 대림제지입니다. 대림제지는 기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제지회사로 골판지를 제조,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매출 비중을 보시면 골판지, 상자 등이 매출의 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판지는 택배 박스의 주 재료로 이렇게 보시면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택배 산업의 성장과 환경 보호에 대한 강화 등으로 포장 재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감에 따라 골판지 시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5년 전 900억 원이었던 매출은 작년에 1,800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하며 5년 전 45억 원에서 작년에 261억 원으로 약 6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작년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판지 기업의 실적은 택배 산업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앞으로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기에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림제지는 이렇게 과거의 가파른 실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순이익 기준으로 현재 펀은 4배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이렇게 보시면 26%로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빚이 없는 기업이며 유보율도 4,600%가 넘을 정도로 기업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유동자산, 즉 기업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에 가까운 자산이 740억 원에 여기에 이 아래 보시면은 투자부동산 50억 원 그리고 유형자산 1,300억 원을 더하면 약 2,000억 원의 실질 자산에서 이 기업이 지고 있는 전체 빚인 총 부채 540억 원을 갚아버려도 이 기업의 최소 청산 가치는 1,500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84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현재 주가는 기업의 수익가치, 자산가치, 그리고 성장가치 대비해서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현재 대림제지는 이 정도 기울기의 추세 밴드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의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CJ 대한통운과 굉장히 유사한 차트 흐름이죠. 다시 한번 CJ 대한통운의 차트를 볼게요.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즉 결국 같이 연결되어서 상호적으로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지금까지 이어져 온 패턴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이 아래의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상단 저항선까지 수렴을 하기 위한 큰 상승 파동으로 추세가 바뀌어 나가는 변곡점에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현재 이 하락 추세는 이 정도의 하락 추세 선을
위에 두고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 매집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를 이어가시거나 또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고 계시다가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을 시도할 때 진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풀필먼트의 성장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택배 관련 두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내일 밤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나긴 하락장 속에서 구독자님들도 많이 지쳐 계실 텐데 투자는 백미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니만큼 지금까지 참혹했던 하락장을 백미러로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대중들이 하락장의 상처 속에서 떠나갈 때 용기를 내서 버텨나가신다면 분명히 강세장에서 큰 성과로 이어지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멤버십 홍보를 좀 하자면 매일 아침마다 경제적 상황과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같은 종목들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저와 함께 투자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